40번 문제입니다. 1번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지원 정책의 한 형태이다. 맞는 질문. 2번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효용이 감소한다. 틀렸네요. 현금을 받으면 효용이 증가한다. 여기서 효용은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증가한다. 3번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맞습니다. 항상 소득 효과 그러면 실질 소득, 대체 효과 그러면 상대 가격 해서 3번은 맞는 질문. 4번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맞는 질문. 5번 시장 균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저소득층의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낮게 하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4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맞죠? 정부가 보조를 해가지고 뭐냐면 다른 데 안 쓴다 하더라도 주택으로만 쓴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난다. 2번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지문이 길어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지난 패턴에서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주택량을 하나 기억을 하는데 보조를 하게 되면은 전체 증가, 저가 증가, 그 다음에 공공임대를 하게 되면은 전체 불변, 사적 감소, 그 다음에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전체 감소, 이 세 개의 패턴을 꼭 기억을 하시되 여기는 보조잖아요. 보조는 전체 증가, 저가 증가, 이 패턴을 기억한다면은 끝에 뭐라고 했어요? 보조 해놓고는요, 앞부분에 보조금 이렇게 해놓고는요, 전체의 저가 주택량은 늘어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증가, 저가 증가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게 들어간 사람과 나중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 차액만큼 보조받는 효과를 받는다. 이런 지문이 맞습니다. 이 3번은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4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으며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도 저하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부가 규제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해야 되는데 높게 할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4번처럼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고 이동도 저하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는 것. 5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 가구를 보호하는 가격 규제 일종이다. 맞습니다. 해서 4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패턴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직접 개입의 한 방법이죠. 그리고 공공임대를 할 때는 시장을 둘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죠. 하나는 사적시장과 또 하나는 공적시장이에요. 여기서 공적시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해가지고 그 임대아파트로 만들어진 시장을
이제 공적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사적 시장이라는 것은 전세 월세로 이루어진 시장을 사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적을 이만큼 늘렸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적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동을 하겠죠. 공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적에서 갈 데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갈 데가 많다는 건 탄력성이 크고요. 갈 데가 많으면 다음에 조세정책에서 세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탄력적일 때는 갈 데가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차인의 세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런 지문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가니까 3번에 가서 사적의 수요가 줄게 되고, 그러면 4번에 가서 사적의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5번에 가서 사적의 공급이 줄겠죠. 그럼 6번에 가서 임대료가 하락한다 해서 공공임대, 그러면은요 1번부터 6번까지 흐름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단기이고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장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공급의 감소라는 사실은 물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장기로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6번은 장기 효과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단기 효과인데,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양측에 혜택이 있다. 예, 들어간 사람은 싸게 들어가서 좋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사람은 임대료가 떨어져서 좋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단기적으로는 양측의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요 공적만 혜택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들어간 사람은 싸게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 사람은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들어간 사람만 이득인데, 얼만큼 이득이냐라고 하면은 차액만큼, 1번과 6번의 차액만큼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인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공적은 늘어나지만은 사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전체는 불변이라는 것 꼭 체크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는 뭐가 된다? 불변, 사적은 감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42번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 이거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3번,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예, 그러면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예, 맞죠? 그래서 규제를 하면은요 주인이 손해가 되는 거죠. 특별히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적으면 엄청나게 임대료가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일수록 규제의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3번이 맞는 지문. 4번,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를 지급을 한대요. 그런데 서비스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죠. 보조를 하면은 소비가 증가, 그래서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5번, 주거급여는 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예, 맞는 지문이고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그럴 때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완전 비탄력, 그러면 세금은 비탄력일 때는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럴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금이 다 가는 겁니까? 전부 공급자 해야 되죠. 전부 수요자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전부 공급자고 1번은 틀린 지문.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낮을 때 효과가 있고 높을 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요. 3번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틀렸네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물량이 줄게 되고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소비량이 증가. 맞죠? 증가죠. 그러면 다른 지역의 소비량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X. 그다음에 5번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주거지 선택은 사는 사람한테 주어야 주거지 선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면은 누구한테 보조를 하는 게 좋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에게. 그래서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를 손해보게 만들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한쪽을 이득 보게 하고 다른 쪽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 2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해 싸게 하니까 공급이 감소. 맞는 말.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를 해주면은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뭐 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보조니까는요. 맞습니다. 5번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바로 이 지문이 문제가 되네요. 외부 재원 지원이 없다는 거. 이거는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이라든가 또는 뭐냐면 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원이 없이 이 말이 틀렸다 이 말이죠. 해서 5번이 틀린 지문. 4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5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이전이 촉진된다. 통제를 했는데 어떻게 촉진이 됩니까? 틀렸네요. 통제를 한다면은 공급이 적어지고 공급이 적어지면 주거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난다. 5. 3번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4번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5번 정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소 내지는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분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거.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예, 맞습니다. 3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을 경우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예, 맞죠? 예. 4번 임대료 보조 방식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5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이게 틀렸네요. 상한제는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해서 4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자, 이 지문 꼭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에는요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시요. 정부의 정책은 단기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 효과가 있다. 해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강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이 기존 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된다. 예, 맞습니다. 3번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에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장기전세 이런 게 있다. 맞습니다. 예. 4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주인이 이득이지 않습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낮춘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이득이죠. 단기는 주인이 이득, 장기는 세입자가 이득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5번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급여라고 하고 있죠. 예,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5번도 맞는 말이고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1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공시제도를 공부할 때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 국장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그래서 국장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 2번 토지 선매는 국계법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한다 했는데 여기서 선매라는 것은 미리 사는 걸 말하는데 이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신고 날짜가 바뀌었죠. 60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30일이죠. 예, 그래서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 4번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공급이 감소되고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자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하는 것은 이게 후분양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은 선분양 제도가 아니고 후분양이죠. 그래서 후분양이라는 것은 시공 후에 분양을 하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먼저 시공을 하는데 자금 부담이 많겠죠. 이거는 무슨 제도가 그렇다? 후분양 제도가 그렇다 해서 4번이 틀린 지문. 5번 공동주택 가격은
준공공임대주택이네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민간 주택을 말한다. 예, 이게 맞는 지문이고, 예, 4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의 주택정책을 정리를 했어요. 부동산의 주택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보조금, 이 세 가지가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체크 포인트에 정리된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